아카데미 트레이너 남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로 발표할 것은 코어입니다. 네, 코어. 여러분들 코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어라는 단어? 네. 코어라고 처음에 단어 듣을 때 어떤 게 생각나나요? 처음에 떠오르는 거. 복근? 복근, 식스팩, 중심 이런 게 몸의 생각나시죠? 중앙, 네. 그러면은 이제 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제가 목차를 먼저 적어봤어요. 처음에는 코어의 정의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코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 호흡법과 관련된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코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코어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 네모친 부분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근만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성에서도 알아볼 건데 안쪽에 있는 뭐 뼈든지 인대도 다 코어에 해당한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코어란, 이 코어, 다시 이 빨간색 보이는 부분, 몸통 전체를 둘러서 그 안쪽까지 있는 속근육과 인대, 뼈, 그 척추까지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의 모든 힘과 운동성이 발휘되는 중심이고요. 그게 코어라는 뜻이고, 사전적 의미는 핵심, 중심부, 기초가 되는 부분. 범위는 다시 말씀드리시 이 빨간 부분, 그리고 기능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스트럭처 구성, 이 뼈와 근육, 거기다가 안에 그 인대와 그 신경들도 척추를 사이에 다니기 때문에 신경세포와 뭐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므로 이제 만약에 이 코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기능 장애도 올 수 있고 척추의 장애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갖가지 근골격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어의 역할과 중요성,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처음에는 자세, 척추 자세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균형, 바디 밸런스, 이거는 이제 뭐 서 있을 때나 약간의 운동을 할 때 몸의 그 균형을 잡는 그 밸런스를 말하는 거고요. 우선 자세의 그 밸런스, 시메트리도 이에 해당하고요. 다음에는 부상 방지, 밸런스와 또 연관이 있는데 흔히 코어가 약하면은 허리, 요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디스크라든지 운동할 때도 부상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디네이션, 협응력, 이거는 조금 더 이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일 때 어떻게 이 사지와 코어가 잘 협응해가지고 몸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자세.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척추도 코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안쪽 이 부분이 제대로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척추예요. 약간 과장돼서 표현한 건 있는데 이게 올고져야 되는 척추가 이게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척추 측만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가만히 있어도 요통이 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근육들이, 코어 근육들이 뼈를 잘 고정시켜야 하고 허리를 안정되게 지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뭐 요즘에는 다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등이 끊게 앉는다든지 다리를 꼬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척추가 휘어지거나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단하게 새로 바로 잡아주고, 이미 바른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코어 트레이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셔도 뭐 바르게 걷기, 바르게 앉고, 바르게 눕고,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그 평소에 생각을 잘 하시고 따르시면은 뭐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는 균형. 사진은 이제 얼음판에 넘어지는 그림을 제가 넣어봤는데, 이제 빙판길 얼음을 밟았을 때 자연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코어 근육이 되는데요. 이제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쉽게 넘어져요. 근데 만약에 코어가 강한 사람들은 금방
배를 수축시키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서 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미끄러운 바닥이나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이제 몸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코어 근육의 역할입니다. 그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면은 요동 사지의 움직임, 운동뿐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걸 들 때 아니면 뭐 던질 때 모두 그때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밸런스와 연관돼서 부상 방지, 이 부분도 이제 그림 보시면은 복대를 찬 그림을 넣어봤는데 이 코어 근육이 강하면 그 자체가 복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완화하는 그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부상 예방,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넘어질 것 같을 때 안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건 나르실 때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 허리 보호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코어 근이 약해지면은 관절, 아까 그 척추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요. 왜냐면은 힘을 줘가지고 그걸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디스크 아니면 관절이 그 골절이 올 수도 있고요. 식으로 해서 코어가 중요한 거고 다음번 코디네이션 이거는 이제 약간 운동 그쪽으로 들어가서요. 이 파워하우스 코어를 뭐 필라테스나 뭐 골프 트레이닝에서는 파워하우스나 이런 다른 단어로도 얘기는 하는데 같은 개념이고요. 중심의 원리로서 코어 단련은 기본적으로 척추 균형을 바르게 잡아서 몸의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안정성이 왜 중요하냐? 스포츠에서 이 골프 스윙도 이 자세가 이제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흔들리면은 제대로 스윙이 되지 않죠. 축구 킥도 그렇고 야구 스로잉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 운동에서 이 중심이 바로 잡아야 자세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호흡의 원리. 이제 또 다음 페이지에는 형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호흡만으로도 코어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를 이제 평소에 트레이닝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트레이너 분들이 배에 힘을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배에 힘 주세요. 영어로는 그 ab contraction이라고 하고 그거를 형식 호흡이거든요. 이때 복압이 발생해가지고 이 척추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밑에서부터 만약에 위로 이렇게 농구 슛을 한다 치면은 다리로 점프를 하고 손으로 끝나죠. 팔로잉. 그때 코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 힘이 밑에서부터 위로 연결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활성화, 이제 코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고 가슴이 올라왔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코어 액티베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테크닉으로 하시면은 그냥 배만 쑥 집어넣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안쪽에 벽부 안쪽에 힘으로 배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경험이 있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차가운 물에 탁 들어갔을 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가슴을 올라오고 배는 딱딱하게 되잖아요. 딱 그 상태가 이 복형식 코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거를 또 만약에 노인분들이나 평상시에 이제 운동과 좀 거리가 먼 분들은 하는 방법을 처음에 잘 모르세요. 그럴 때 누워서 이 자세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팔다리 굽혔다 폈다 하는 그 옆에 복행근의 운동으로 이 자세를 제대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코어 트레이닝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코어 근육이 제대로 제 역할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10가지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오래 걸으면 허리가 종종 아프다. 그러니까 요통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바로 누운 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힘들다. 이것도 약간 디스크 쪽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고, 3번, 출산 후 허리 통증이 생겼다. 4. 계단에서 경사진 길을 걷기 힘들다. 5.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 다음에 구두굽 시 안쪽이나 바깥쪽 한쪽만 닳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을 가진 분들, 아니면은 가방이나 뭐 지갑 같은 거 한쪽으로만 넣고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쪽 발로 서서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10가지 중에 2개나 4개에 해당하시면은 코어 근육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신 거예요. 5개, 6개면은 매우 약한 상태고 7개 이상이면은 전문적인 코어 트레이닝으로 시급히 지금 코어 근육을 단련을 하셔야 하는 경우이고요. 네, 이제는 효과적인 코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코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너 레이어, 미드 레이어, 아우터 레이어. 그러니까 속, 중간, 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너 레이어는 뼈 자체, 척추 자체가 이너 레이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관절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인대라든지 그 사이 엉켜진 근육들 자체가 이너 레이어예요. 이것의 기능은 이제 척추와 척추뼈 사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트럭처 자체의 유지만이 아니라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그 신경들도 지나고 하니까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코어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 많아요. 속근육, 미들레이어, 뒷머슬, 심부근,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시면은 복행근 옆으로 지나는 그 복근이고요. 밖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선 속근육이라서. 그 다음에 다혈근, 척추 뒤 돌기 부분들에 엉켜 있는 근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 그리고 밑에 골반 기저근. 요 4가지 근육을 속근육이라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코어 하면 이 속근육 4가지에 해당하는 건 제일 크고요. 이 근육들은 이제 몸을 움직일 때 뼈를 잘 고정하는 기능을 하고 이제 몸속 깊숙이 척추와 관절 사이에 작은 근육들로서 그 척추가 제대로 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터 레이어, 겉근육. 이게 이제 코어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식스팩, 뭐 여자분들 11자 근육, 그리고 뒤쪽으로는 척추 기립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 둔근, 이 밖으로 보이는 이 크고 긴 근육들을 겉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근육들은 큰 움직임이나 힘을 발휘할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근육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하는 뭐 걷기, 수영,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은 대부분 이 겉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앞에 코어에 대해서 코어가 무엇이고 코어의 역할과 기능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인 코어 트레이닝을 위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짐볼을 이용하고 아니면 뭐 그냥 바디 웨이트만 이용하고 아니면 조금 간단한 웨이트들을 이용한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뭐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은 뭐 미끄럼 방지, 밸런스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세, 균형 잡힌 몸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강화, 코어 트레이닝, 그 다음에 몸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어 트레이닝은 도와줍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한 거나 나중에 있을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네. 코어 트레이닝 네. 그 근력이 약하면 네네. 다른 기본 뭐 푸시업, 네. 스쿼트 이런 거 다 네. 약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너무 약한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바로 그 운동을 통해서 네. 고쳐 나가야 되는 거냐면 코어를 집중적으로 먼저 트레이닝 시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합관절 운동을 네. 시켜야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어가 너무 약하다는 거는 이제 이 겉에 그러니까 3가지 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예 척추 뼈인 가장 안에 거 아니면 속근육 그런 경우는 이제 속근육이 약한 경우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푸시업을 시켰을 때 허리가 푹 꺼져 버린다든지 스쿼트를 할 때 제대로 힘에 그 몸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 올리시다든지 균형 자체가 안 맞으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짐볼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요. 등에다 대고 한지 아니면 짐볼에 앉았다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골반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바디 어웨이니스랑 코어 근육 이 액티베이션을 단련을 시키면은 그것만으로도 운동이 돼서 그런 분들은 정말 약하신 분들 노인분들이나 부상에서 이제 재활로 넘어오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너 레이어 자체도 단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다리 한 다리로 눈 감고 중심 잡는 거 그것만 연습하셔도 10초 이상 할 수 있는 분 30초 그리고 뭐 손을 흔들거나 그 중심 잡는 코어 액티베이션만으로도 그 부분이 트레이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푸시업은 안 되니까 푸시업 말고 다른 거, 뭐 월 푸시업 이제 눈 감고 한 발로 하게 되면은 푸시업 이렇게 본연의 그 가슴 운동도 되면서 밸런스 잡는 이너 레이어 트레이닝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씩 발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고객들이. 네. 코어랑 관련됐는데 코어 살 많이 빼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팟 루징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있습니다. 코어 트레이닝. 그러니까 아까 흉식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어 액티베이션. 그것만 해도 이제 정말 이렇게 벨리가 있으신 분들 그 자체 팻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은 타이트함을 유지하면은 이렇게 배를 힘 빼고 풀면은 이렇게 볼록 나오잖아요. 그것과 딱 지워져 가지고 살짝 들어가고 대신 가슴이 나오는 이 차이로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서는 배가 들어간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디 팻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신에 좀 더 탄력 있어 보이고 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니까 그 기간 안에 뭐 칼로리도 줄어들겠고 코어가 단련되면 다른 운동을 할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뱃살이 빠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케이. 선생님도 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